안녕하세요, 김남도입니다. 안녕하세요. 트렌드 코리아 TV 김남도입니다. 이수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을 맞이해서 송년 특집으로 마련했습니다. 21년도를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시간이지요. 2021년 소비자 생활의 변화를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이 박사님, 네. 우리 2021년에 제일 큰 변화는 어디에 있었다고 보세요? 교수님, 저는 진짜 진심으로 집. 네, 정말 엄청 바뀌었죠.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모두 다 집에 머물었잖아요. 근데 저 역시 그걸 너무 체감했고 그 집 자체가 완전히 다양한 기능하는 공간으로 저도 많이 활용했던 것 같아요. 뭐 사실 집이 많이 변했다 하는 건 우리 모두 체감하고 있는 건데요. 이 박사님, 그걸 좀 객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조사나 이런 결과가 있나요? 집 그리고 코로나 관련해서 가장 많이 나타났던 것은 역시 전반적으로 의식주 전반적으로 이 집이 삶의 중심이 되었다라는 것들이었는데요. 뭐 네. 예를 들어서 잠옷, 9위가 요가복, 10위가 의료관리. 그러니까 몇 개의 예외를 빼면 전부 집에서 입는 옷, 또 아니면 필라테스나 요가 할 때 입는 옷. 뭐 이제 이게 핵심이군요. 식생활은 어때요? 배달 음식. 배달 음식 1등이네요. 네, 1등이고요. 밀키트 581%가 상승했습니다. 밀키트, 혼밥, 집밥, 간편식, 홈베이킹, 간편조리, 즉석식품. 그러니까 4위에 있는 그 건강기능식품 빼고는 전부 집에서 해먹는. 주생활은 역시 1등은 인테리어. 3등이 홈파티, 제일 성장률이 커요. 465%. 홈오피스는 아예 새로 들어와 있네요. 측정이 안 됩니다. 그러네요. 이 박사님, 레이어드 홈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였는지 잠깐만 한 번만 다시 설명해 주시겠어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해서 레이어드 홈 이렇게 이야기했었죠. 근데 첫 번째는 역시 기본 레이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응용 레이어, 그다음에 마지막은 확장 레이어 이렇게 해서 저희가 레이어드 홈 이렇게 했었는데 기본 레이어는 이런 그 요구가 확장적으로 많이 보이고 싶은 욕구가 있었다면 역시 응용 레이어는 진짜 집에서 많이 하시죠. 정말 다양하게 홈트, 홈카페, 홈파티 뭐 말할 것도 없고요. 확장 레이어는 그러니까 집에서 하던 기능을 이제 집 밖으로 오히려 돌리는 거죠. 선생님, 저 진짜 개인적으로 궁금한데요. 이제 위드 코로나잖아요. 네네. 그럼 위드 코로나 되면은 다시 다 밖으로 뛰어나갈까? 이런 질문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이제 소위 펜트업 소비라고, 보복 소비라고 그러죠. 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못 나갔던 걸 보복해서 나가겠다. 저는 정확히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요? 왜냐하면 물론 코로나 때 못 나갔던 거에 비하면 많이 나갔겠죠. 하지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집에 있는 게 은근히 편하다. 이 버릇이 오래 가는 거거든요. 문화 적응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민 가면 너무 낯선데 그게 한 2년이면 적응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딱 코로나가 우연히 2년을 지속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이번 코로나 때 생긴 집에서 생활하던 여러 가지 버릇, 또 요리하는 거, 집 꾸미는 거, 이제 이런 느낌들이 제 생각엔 상당히 유지될 것 같다. 집에 의해서 업무 생활은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죠. 업무의 변화는 어떤 게 있었죠? 한 글자로 표현할 수 있죠, 교수님. 재택근무였어요. 재택근무. 네. 사실은 이제 재택근무 하려면 장비도 중요하죠. 맞아요. 그래서 집에서 업무를 할 수 있는 업무 환경이 필요한데 그런 준비도 많이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재택근무를 한다는 거는 아무래도 집에서 근무를 하니까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늘어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뭐 집에서 요리를 한다든지 청소를 한다든지 이런 건 내 스스로 더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그 홈케어 서비스라고 그럴까요? 청소 대행이라든지 이제 이런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었다고 그래요. 이건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저는 그거를 효율화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일은 외주화 주는 게 요즘 소비자들의 트렌드가 훨씬 부각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기 시간을 조금 더 소중하게 네. 쓰고 싶은 그런 니즈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이 어렵다면 이제 집 근처에 공유 오피스나 이제 이런 곳에서 업무를 보는 경우도 많이 늘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집 앞에 그런 공간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그러는 것 같아요. 네. 저희 트렌드 코리아 2022 트렌드 중에 러스틱 라이프라는 게 있는데요. 그런 거점 오피스를
뭐 꼭 신촌이나 신도림역에 만들 필요가 왜 있냐. 양양에 만들자. 네. 그 양양에서 낮에 근무하고 저녁에는 서핑 타고 수제 맥주 마시자. 좋은데요? 괜찮지 않아요? 선생님 그러면요.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사람들이 재택근무를 할까요? 근데 이제 회사마다 입장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대부분의 회사들은 무슨 소리냐. 무조건 다시 나와야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진 회사들이 꽤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부 집에서 업무가 가능한 외국계 회사 또 IT 계열 회사 이런 곳은 뭐 집이 더 효율이 좋다면 굳이 집에 나올 필요 있느냐.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임대 비용도 줄이고 맞아. 회사 관리 비용도 많이 줄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더 좋은 인재도 유치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매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회사마다 조금 갈릴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고객을 직접 상대해야 된다든지 또는 그 조직을 움직이는 관리 쪽 업무를 하시는 분들 계세요. 여기는 무작정 재택하기는 어렵죠. 그러니까 기업별이 아니고 업무 중심으로 조금 더 이 대면이냐 비대면의 결정이 더 영향을 줄 것 같다 이런 쪽으로 그렇죠.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회사는 비대면이야, 뭐 우리 회사는 대면이야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는 이런 업무를 하기 때문에 비대면이야, 뭐 이제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질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여가 생활입니다. 네. 예, 우리 인간은 노는 존재이죠. 호모 루덴스. 호모 루덴스. 코로나의 영향으로 뭐 많은 제약이 생겼지만 늘어난 게 하나 있죠. 개인의 자유 시간입니다. 그 스스로 자기가 관리해야 되는 시간이 늘어났는데 저희가 통계를 보니까 일상 속 여가 시간은 평균 4.2시간. 이거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거죠. 진짜 그죠? 많이 늘어났죠. 역시 제일 눈길을 끄는 건 OTT예요. OTT가 뭐죠? 네, 오버 더 탑. 오버 더 탑. 네, 기존 매체와 달리 뭐 특히 스트리밍 서비스 위주로 특히 넷플릭스로 대표됩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OTT라고 하는데 최근에 특히 코로나 이후 매출이 많이 신장됐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거의 2020년 상반기 대비 2021년 상반기에 무려 46%나 증가했다고 하네요. 텔레비전도 커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이 OTT뿐만 아니라 콘텐츠 소비 자체를 많이 하고 그다음에 그 빔 프로젝터를 사용해서 아예 완전 영화관을 만들려고 하시는 소비자들도 있는 게 더 많아진 것 같았었어요. 근데 이번 코로나 기간에 또 이제 새롭게 등장한 것은 취미 활동이에요. 어떤 취미 활동이 주로 인기가 있었습니까? 한 가지 취미가 아니고 진짜 다양한 취미. 혼자서? 네. 취미 부자 이렇게 취미 부자. 네. 그래서 그리고 그게 막 지속되지는 않는데 그 다양한 걸 체험해보는 것 자체를 굉장히 즐기시더라고요.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요. 나는 그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인스타에 체른이 5번을 열심히 치는 나, 체른이 7번을 열심히 치는 나, 이거는 재미없잖아요. 근데 오늘은 크래프트를 하고 있는 나, 오늘은 피아노를 배우는 나, 꽃꽂이를 하고 있는 나, 뭐 이제 이런 거를 찍으면 계속 사진이 달리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동적인 취미가 있죠. 운동. 운동, 운동 정말 많이 하세요. 그죠? 진짜. 제가 되게 놀라는 거는 요즘 젊은 분들은 예전에는 하지 않던 운동들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전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굉장히 다양한 스쿠버 다이빙, 딥 다이브, 펜싱, 클라이밍 뭐 이런 거 있네요. 여행은 어때요? 캠핑 많이 가죠? 네, 캠핑도 대단한 것 같아요. 캠핑. 그리고 차박, 이동성을 확보하면서 그리고 약간 프라이빗하게, 그러니까 이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이런 측면에서 차박이나 캠핑이 훨씬 더 부각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여행도 옛날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조금 새로운 여행들을. 어떤 방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비싼 데도 간다. 특히 풀빌라, 이렇게 특히 프라이빗하게 혹은 단독 별채 이런 공간이 있는 숙박시설을 선호하는 것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건 뭐 확실히 코로나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희가 이렇게 주거 그리고 여가까지도 이렇게 다 코로나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요. 네네. 혹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어떻게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네. 주라기 공원이라는 영화에 보면요. 삶은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낸다. 뭐 그런 대사가 있었죠.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감명 깊게 들었던 대사인데요. 딱 그 말이 실현됐던 한 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방법을 찾아낸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들이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와 다시 연결되면서 완전히 과거와 새로운
그런 또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 창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네. 예, 이렇게 2021년 소비자의 삶을 한번 뒤돌아봤고요. 이런 새로운 경향 속에서 이제 위드 코로나와 함께 더 새로운 소비자들의 행태가 펼쳐지는 2022년을 기대합니다. 예, 감사합니다.